보세요. 외갓집에서는 마늘고추장하고 찹쌀고추장, 딸기고추장, 손두부 저런 걸 하는데요. 가공을 하는데 마늘고추장은 왜 마늘고추장이 제가 내놨을까요? 마늘고추장은 주부님들이 요리하기 간편하시게 요리를 하실 때 마늘을 다져놓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마늘고추장 이거 한 가지로 요리가 뚝딱 나옵니다. 그래서 마늘고추장을 해놨고요. 또 여기에는 없는데 표고버섯 쌈장이 있어요. 표고버섯 쌈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푸전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표고버섯 쌈장에다가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표고버섯에 고기를 드실 때 마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마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는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많이 내놔야 고객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수입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외갓집 브랜드 어떻게 브랜드 기억하기 좋나요? 예? 외갓집이 탄생하기까지 두온 외갓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답골 농원이라고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외갓집인데요. 처음에는 두온 외갓집으로 했는데 두온 외갓집을 이제 상호 출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부를 당해서 두온그룹이라고 거기 때문에 거부를 당해서 서답골 농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더니 서답골 농원 기억되나요? 안 돼요. 제가 몇백 명을 대상으로 두온 외갓집이 서답골 농원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기억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갓집을 끊임없이 찾았는데 그 외갓집이 제 손에 금방 올까요? 정말 힘들게 왔어요. 저거 대그룹에서 잡고 있었는데 저 외갓집 사모가 아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분이 이제 10년 만에 20년 만에 그러니까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특허청에서 안내장을 보냈는데 저거를 할아버지가 장롱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롱안에 이제 그 기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외갓집이 이제 저한테 왔는데요. 저거를 상표권도 그냥 저게 현금이나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재테크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외갓집 저 브랜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그 교수님들이 전문가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가장 큰 재테크가 아닌가. 그리고 또 저는 그 강남에다 빌딩을 하나 사놨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외갓집을 많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그 기농인들 제가 교육을 외갓집에 와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농인들 여러분들한테는 100시간을 이수를 하면 각 지자체에서 혜택을 줘요. 기농을 하실 때 그 이런 기농인 교육 이수 시간이 100시간이면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통 장류, 전통 손두부, 절임 장아찌 실습 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학생들도 와서 이제 배우고 농업인들, 기농인들도 이렇게 배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농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시간 허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농을 지금 뭐 부여에 오신 분들도 너무 필요없는 불필요한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령 전통 음식에 도전을 하셨다면 그 음식하고 관련된 교육을 받으세요. 그 음식하고 관련된 교육을 받으셔서 그걸 갖다가 어떤 뭐 사업 신청을 할 때도 그거에 해당되는 그 교육 받은 거 근거를 내야지 그냥 해당 사항이 없는 걸 갖다가 냈을 때는 그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0시간 이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로 뛰어도 이 지금 전통장류
이 교육 이런 걸 받으셔도 정보화 교육은 필수예요. 정보화 교육 꼭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그런 거 사업 신청할 때 또 기록하실 때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 집은 이제 외갓집 체험이라고 체험 들어오는 계층이 다양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있는데요. 저 지금 여기 두부틀이 제가 개발을 한 건데요. 이제 이 외갓집 손두부는 세계에 방송된 두부예요. 세계에 방송된 두부인데 이 두부틀은 한 모짜리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두부를 자기만의 두부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두부가 이제 이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좀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저게 15,000원이에요. 체험비가 하나 만들어가 하는데. 그리고 식사비가 10,000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두부 체험을 많이 하고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 이 문화 체험을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식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음식이 정말 이렇게 가장 큰 농업 농촌의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예인들도 저희 집에 이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언론에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외갓집이 홍보가 된 것도 그 언론에서 방송을 많이 타고 제가 또 뭐 세상에 이런 뭐니에서 대박사장도 나가고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 거를 끊임없이 제가 활용을 해요. 홍보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외갓집의 차별화로 제가 홍보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여기 저기 한인 그 2세 3세들이 들어와서 105명이 뭐 따라오는 뭐 저기 통역까지 하면은 한 135명 들어왔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 특별한 떡 체험을 전통 떡 체험을 하고 두부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게 기사화 됐어요. 이걸 가지고 외갓집은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자원이에요.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서 여기는 이제 세계 그 외갓집 손두부 세계 방송된 그때 촬영 때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원생활에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긴 전원생활에 나왔어요. 여기는 세계 방송이 됐어요. 여기도 이제 뭐 신문 보도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외에도 외갓집은 100회가 넘게 홍보가 됐어요. 그게 외갓집에 오늘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경로거든요. 근데 여기서 책에 나오는 게 홍보가 많이 될까요? 이게 언론 TV에 나오는 게 많이 될까요? 이렇게 기사화되는 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TV에 나오는 거는 금방 식어요. 금방. 그런데 이 책자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까지도 구매로 이루어져요. 홍보가 돼요. 그 책이 어딘가 다 계속 누군가 돌려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세상에 이런 분이 대박사장 나갔을 때 제가 한 15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장을 한 7천만 원 정도 팔았어요. 그리고 15일 동안 포장을 해서 계속 택배 작업을 하면서 밥도 이렇게 시켜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타이틀이 중요해요. 세상에 이런 분이 대박사장이 도대체 만든 장 맛은 어떤 맛이야.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을 구입하는데도 몇 킬로가 아니에요. 다 5킬로, 10킬로 막 이렇게 많은 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 같은 경우는 품절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6개월을 넘지 않아요. 다시 계속 이제 구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충성 고객들은 찾죠. 하지만 이렇게 책에 나갔을 때는 지금까지도 전원생활에서 봤어요. 이거 된장하고 이거 주문을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있어서 홍보는 이런 책에 나가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런 매체에 언론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을 안 자고라도 이거를, 만약에 어떤 방송이 이제 뭐 차질이 생겨서 갑자기 외갓집으로 연락이 와요. 이거 외갓집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서 못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뭐든지 하겠다. 하지만 그 어떤 주제를 방송사 위주로 끌고 나가진 않아요. 제가 그 사람들 들러리하러 촬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외갓집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강조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작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솥이 지금 가마솥, 130년 된 가마솥이에요. 저희 친정에서 가져온 건데 이 솥 자체만 해도 스토리예요.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저 솥을 저기다 콩 삶는 거를 찍으려고 계속 하는데 이 솥이요 진짜 보물이에요. 보물. 저 솥 하나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는지 그 외갓집의 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원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세계 방송된 두부가 촬영이 되는데요. 정말 이거 보세요. 여기 상을 놓고 두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차려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외갓집이 세계에 방송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거를 환경이 우리 뭐 열악해서 못해요가 아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원하게끔 그 방송 준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나가면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시청률이 높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모습 그대로 보여줬던 거예요. 여기 이 두부 보세요. 혹시 과천 가로마켓 아시는 분이요? 없으세요? 여기에서 제가 이 두부를 해가지고 수목했는데 홍보차 나갔는데요. 한 1억 5천에서 6천을 했어요. 이 두부를 없어서 못 팔았어요. 여기가 지금 이게 크게 나왔는데 두부 400g 기준에서 한 번에 5천원씩 받았는데요. 제가 줄을 서서 팔았어요. 줄을 서서 비지까지도 다 돈 받고 팔았거든요. 그 정도로 외갓집 손두부는 이제 홍보를 했고요. 또 고객들이 맛을 인정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 두부 맛을 보시려면 외갓집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에 가도 외갓집 두부는 없고 이제는 제가 집에서 이 두부 맛이 궁금하시면 외갓집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사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마케팅을 그렇게 한 단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부를요, 우리 전통 음식을 제가 이 두부틀을 개발한 동기가요, 우리 전통 음식을 두부 체험을 전국에 다 가봐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플라스틱 뭐 이런 데다가 만들어서 보는 거로 만족해요. 하지만 제가 자존심 너무 상했어요. 아니 일본에 갔더니 두부틀이 저 한 모짜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부님들도 그걸 사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일본 두부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엎어요. 몸체하고 뚜껑만 있어가지고 딱 엎은데 저희 두부틀은 이렇게 여기가 밑면이고 몸체고 뚜껑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4모짜리, 3모짜리, 2모짜리, 1모짜리 이렇게 이제 제가 특허를 다 내놨거든요. 여기 이 두부를 담아놨더니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두부틀 자체가 우리 소나무예요. 우리 소나무인데 이 두부를 만들면서도 솔레움이 솔솔 나는 게 정말 제가 저는 날마다 두부를 만들면서도 그 솔레움이 두부에 배어나온 솔레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외갓집에 차별할 두부가 유명해진 거는 물론 맛도 전통 손두부니까는 있겠지만 저 두부틀에서 이 두부틀에서 그렇게 세계에 방송이 될 정도로 인지도가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여기 이게 이 지붕이 지금 몽골 텐트예요. 이게 몽골 텐트예요. 그런데 부욕은 그 세계 백제 대문화재 때 10일 동안 했는데요. 부욕군에서 이 몽골 텐트를 3개를 저를 줬어요. 자리를.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랬어요. 몽골 텐트에다가 이거 전통 두부를 하면 어울리겠냐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줘라 했더니 이거 초가집처럼 한 걸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좀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몽골 텐트 3개에서 저희 두부를 2시간씩 줄 서야 먹었어요. 엄청났어요, 정말. 7명에서 두부를 계속 만들어대도 감당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역 사람들은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줄을 서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인지도만 올라가고 또 맛이 맛만 인정받으면 이렇게 우리 전통 음식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드시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농업농촌에 체험 이런 거 많이들 하시는데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체험 기구들이 너무 부실해요. 거기다가 그냥 뭐 요즘은 그 고객님들도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플라스틱에 담아내면 드십니까? 안 드셔요. 그런데 그 시골에 그 할머니 어르신들은 그냥 옛날에 당신들이 그 먹을 거 귀했을 때 해서 드시던 방법대로 이렇게 체험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농업농촌의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외갓집 손두부를 홍보를 하려고 이런 행사를 많이 다녔는데, 올부터 2014년도부터 이제 제가 밖으로 외부로 안 나갑니다. 전혀 안 나. 하루에 1000만원어치씩 두부를 팔았어요. 이 두부를 여기서는 이 1000만원 넘었어요, 하루에 두부. 근데 콩값이 콩을 6kg를 하면 두부가 몇 모 나온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 여기 상품권 저거 문패 상품권 나갈 텐데. 자, 콩 6kg를 가공을 해요. 그러면 두부가 몇 모 나올까요? 예? 모르겠어요? 30모? 또 몇 모요? 예? 30모? 20모?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자, 20모를 외갓집에서 20모를 팔았어요. 저기 문패 만들어 가시면 돼요. 외갓집에서 20모를 두부를 팔았어요. 그럼 돈이 얼마인가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40g 기준에서 5,000원이라 그랬잖아요. 10만원이죠. 10만원이고 또 비지를 판다 그랬잖아요. 그 비지를 저는 없어서 못 팔거든요. 비지를 팔아요. 그렇게 해서 콩 6kg가 가공을 하면 한 12만원에서 13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콩값은 6kg가 얼마일까요? 지금 콩값 아시는 분? 콩국수 안 해 드세요? 어? 콩값이 올해는 너무 싸요. 작년에는 7,000원까지 갔어요. 올해는 3,000원. 그죠? 18,000원, 2만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13만원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나가 그걸 가공을 하면 13만원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명성을 쌓고 인지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만들기만 해놓으면 두부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외갓집 손두부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도 그렇게 팔릴까요? 네? 안 팔려요. 제가 강의 갔다 오면 저희 이제 식구들이 일하는 아주머니랑 저희 이제 그 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딱 오면 알아요.
두부가 이렇게 위에 딱 얹어질 시간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얹어져 있어. 아, 밀렸구나. 제가 딱 강의 갔다 와서 서요. 사람들은 줄을 서요. 예?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짜 그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드는 거를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두부라도 누가 앞에서 판매돼서 서서 이렇게 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정말 15년 동안 고생하면서 교육도, 여러분들 지금 교육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교육 횟수만 해도 약 70회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15년 걸렸잖아요. 저는 고속도로로 달려온 거예요.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착오도 그렇게 많은, 지금 1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시행착오도 엄청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15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출발을 하셔도 잘 탄탄대로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5년 걸리면 연세가 얼마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두부틀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별난 성격이라 뭐 하나에 집착을 하면요 잠 안 자요. 그게 끝날 때까지 안 자는 성격이에요. 제가 이거 두부틀을 연구하느라고 일본을 2번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자존심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고, 두부틀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두부 짜는 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죠? 가서 어른들이 두부 만들고 아이들은 이렇게 두부 하는 거야, 보기만 하는 게 체험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두부를 만들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부 짤순이에요. 이것도 소나무예요. 우리 음식을 우리 도구, 우리 나무를 이용한 도구로 만들고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여기 이제 그 콩물을 끓여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아이들이 짜는 거예요. 짜서 이 밑에 이제 그 두유가 나오고 여기 자루 안에는 이제 비지가 나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두유하고 비지하고 분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수를 넣거든요. 근데 간수가 천연 간수예요. 화학 간수가 아닌 천연 간수로. 그래서 저는 외갓집의 손두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 방식이라는 거, 그렇게 제가 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 아이들한테, 이거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 아이들한테 소중한 추억이에요. 외갓집에 와서 이 안에 마케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류, 두부 하면 풀무원이 아무리 마케팅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 마음속까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두부 외갓집 손두부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1년 동안, 제가 이제 저희 집 외갓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객수들이 체험하는 사람들을 계층이 다양한데, 이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야, 두부는 어느 게 가장 맛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외갓집 두부가 가장 맛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 두부를 가지고 또 아이들이 묵은지에 이렇게 먹게끔 이제 식사 준비를 해줘요. 근데 기존에 저희 진해 그 엄마 아빠가 차려준 밥상에서 김치하고 두부를 주면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서로 한 점이라도 더 먹겠다고 다퉈요. 김치에 싸서 또 그 간장에 찍어서 전통의 맛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인식을 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네들이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한 번씩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선물한다고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밥은 이제 두부하고 해서 이렇게 김치하고 묵은지하고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너무 잘 먹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후에 여기 선생님이신데 교감 선생님이세요. 흐뭇해갖고 쳐다보시는데, 이 선생님들도 이런 차별화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제가 기농을 해서
농업에 이렇게 정착을 해서 전통 장류를 경영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노력을 하여 제가 어떻게 이거를 전통 장류로 성공을 할까? 어떻게 외갓집을 경영을 해서 진짜 성공하는 농업인이 될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진짜 0.1%만 기회가 와도 저는 그 기회를 안 놓칩니다. 오늘 또한 제가 어제 지금 목이 잠겼는데 계속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무리해가지고 하지만 오늘 여기 또 박람회 때 이제 농정원에서 초청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앞으로 교류를 할 수 있고 저희 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제 또 충성 고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는 요리에 관해서는 어디에 가서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부여군에서 이제 요리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요리명이 무지갯빛 세상을 꿈꾸며 무지갯빛 세상을 꿈꾸며인데 이 무지갯빛이란 요즘에 그 다문화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음식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가공을 하는 음식 중에 다문화 가정들이 좀 쉽게 이렇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없을까 고심을 하다가 이게 지금 비지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지 하면은 옛날에 그냥 띄워서 찌개도 해 먹고 또 이제 너무 많으면 동물 이렇게 사료로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외갓집은 비지가 없어서 못 팔아요. 이거 비지를 가지고 퓨전 비지전을 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요리가 돼서 금상까지 받게 해준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비지전에 새우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해물 물김치예요. 해물 물김치. 해물 하니까 여러분들 좀 비린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네?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또 가공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해물 물김치를 어디다 담아냈나요? 네? 우리 선조들이 쓰시던 노쇠로 된 밥통이에요. 밥통에 한가득 담았어요. 여기에 굿들의 부여군에 농산물을 듬뿍 넣어서 물김치를 담았더니 정말 그야말로 맛이 짝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여기는 노쇠로 된 주전자예요. 이렇게 해서 한 상 가득 했더니 뜻밖의 금상이 나왔어요. 이 금상이란 외갓집의 가장 큰 자원이에요. 그리고 저의 또 외갓집의 박영숙의 또 명성을 많이 올려주기도 하고요. 금상 쉽게 나옵니까? 어디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비지란 정말 옛날에 잔치 때 다 가정마다 해서 먹었던 가장 흔한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그걸 갖다가 퓨전 비지전을 했더니 이렇게 맛도 물론 있겠지만 뭐냐면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요리가 여러분들이 이 요리대회 나갈 때는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재료를 쉽게 구하고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여야만이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보면은 이 시대에 다문화 가정들이 음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요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태국두부를 만들어서 또 슬로푸드 요리 경진대회 태국두부를 만들어서 입상을 했는데요. 그때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음식은 아주 귀하게 담아내요. 정말 비지전을 이렇게 놋그릇 세트로 이렇게 딱 담아냈더니 정말 화려하고 여기에서 다 발길들이 멈췄어요. 그렇게 저는 도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기농기촌을 하시더라도 그 지역의 자원이 뭔지, 그 지역에 또 그 특산품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을 만약에 표고버섯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해산물, 내륙지방에 사시면서 해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인정을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지역에 내 고장의 자원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창업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실 건지, 그런 거를 하시기 전에 교육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진짜 소중한 지도자, 이런 분들은 각 지자체 가시면 기술센터가 있어요. 기술센터 상부에는 또 이제 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는 데도 있고요. 또 기술원도 있고, 도에. 그리고 또 농진청도 있고, 농식품부도 있고, 그리고 농정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다 전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카탈로그를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농업농촌에 관련된 이런 부서를 찾으셔서 여기서는 무슨 교육을 하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아시고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사업 그쪽으로 교육을 받으세요.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한 길만 지금 가도 15년이 걸립니다. 한 길만 가셔도 그렇게 걸리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걸 갖다가 한눈 팔면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어떤 이런 창업 구상도 하시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이후에도 궁금하시고 여러 가지로 특허라든가 모든 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